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일본 도야마현의 북쪽 90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지진의 영향이 강원 동해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의 지진 해일이 당초 예상보다 30분가량 이른 오후 6시 1분에 강릉 남한진을 6시 6분에 동해 묵후에 도달했으며 해일의 높이는 최대 45cm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소방본부는 비상대응 1단계 발령했으며 앞서 강릉시 등은 지질 해일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동해안에 마련된 180여 개에 가까운 지진 해일 대피 장소는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일본 일부 지역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지진 발생지 인근에는 높이 5m 안팎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내 십자 철도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건설 사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구간이 내년이면 개통할 예정이고 춘천 속초 고속철도와 강릉 제진 동해북부선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올 한 해 추진될 강원 철도 사업을 정리해봤습니다. 강원도 내 신규 철도 사업 가운데 가장 가시화되고 있는 건 동해선 삼척 포항 구간입니다. 1단계인 포항에서 영덕은 2018년 개통했고 2단계인 영덕에서 삼척까지 122km는 당초 올해 말에서 늦춰져 내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전철화 사업이 시동 준공이 24년도예요. 네. 포항동의 전철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통하기 위해 1년 연장한 겁니다. 철도가 완성되면 삼척에서 포항까지 54분 만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7년 말 개통을 목표하고 있는 동서 고속화철도 춘천 속초 구간은 지난 2022년 10월 착공식을 연 데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 행위 허가는 끝났고 올해 상반기면 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도 본격화됐습니다. 2027년이면 완공돼 동해 남부선인 삼척에서 포항 구간과 연계됩니다. 다만 강릉 삼척 구간은 열차가 저속으로 달려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심사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전남 목포까지 있는 강호축도 충북 지역의 철도 고속화가 결정돼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이 지역들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강원도민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새로운 국토개발 전략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거치면서 국가에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가 대거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영월군 새 예산을 살펴보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세입 예산인지 이병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월군의 2024년 당초 예산은 5,663억 원, 2023년 당초 예산인 5,388억 원보다 275억 원, 5.1% 늘었습니다. 이미 정부의 교부세가 11조 원 이상 줄어들 거라고 예고된 가운데 강원도 대부분 시군들이 긴축 조정에 나선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홍천군이 8.7% 삭감에 나선 것을 필두로 고성과 양구가 5% 이상 줄였고 인제와 횡성도 4%대 삭감률을 보였습니다. 강원도 본청과 속초, 태백, 평창, 철원 등은 예산이 늘기는 했지만 연 3%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긴축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을 포함해 확대 편성을 한 건 원주와 삼척, 정선 등 4곳 정도뿐입니다. 영월군 당초 예산의 세입 부분, 돈을 어디서 받거나 벌지를 계획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정부도 강원도도 불경기로 인해 세금이 덜 거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은 5% 이상 더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세금 외에 각종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 수입도 36% 증가할 걸로 봤습니다.
세외 수입에는 스포츠시설 사용료나 관광시설 입장료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입장료는 55%, 사용료도 20% 가까이 늘어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세입의 40%가 넘는 교부세가 0.39%, 즉 10억 원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영향이 큽니다. 최근까지 꾸준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위축돼 있었다는 것과는 동떨어진 예측입니다. 믿는 구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폐광기금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있고 강원랜드 배당 수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입 예산이 늘어난 건 수입을 최대한 많이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 관계자는 당장 경기나 예산 편성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당초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힘을 줬다는 건 추가 경정 때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돈이 더 나올 곳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예산에 예측 가능한 대부분의 수입을 넣은 만큼 예상보다 수입이 적어지게 되면 재정 안정화 기금 등 비상수단까지 가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줄고 있던 강원도 임금 체불액도 올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민 경제와 밀접한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텅 빈 사무실입니다. 원래 이곳에는 콘텐츠 제작 회사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명 가까이 늘었던 직원 모두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7천만 원가량. 직원들은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부 급여층만 받게 되고 이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는 한 5개월 정도 이게 5, 6개월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콘텐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서 계약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며 퇴직금도 수시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이 같은 임금 체불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13억 원까지 늘었던 강원도 임금 체불액은 점차 감소하다가 2022년 291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체불액은 더 급증해 11월까지만 400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신고 건수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피해액의 절반 이상이 서민 경제와 밀접한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부 사업장들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대규모 집단 체불과 그리고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 청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청소년 선수 등 15,000여 명이 참가해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스키 등 7개 경기 1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종목별 경기장 인증을 마치고 지난달 설상 경기장 제설을 완료했습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전시 프로그램이 강릉 경포해변과 평창 대관령 트레이닝센터에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비디오와 가상현실인 VR, 증강현실인 AR, 인공지능 AI 로봇, 모바일 게임, 인터랙티브 아트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을 대거 선보입니다. 또 생물 다양성,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환경론적 활동인 그린 액티비티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이 다음 달까지 올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원주시 태장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는 8일부터 2월 말까지, 소초면,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선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제를 시행해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횡성군도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원주와 횡성에서는 주민 3만 9천 명에게 보상금 106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와 출산지원금 등 육아지원수당이 오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의 경우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살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은 둘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오릅니다. 지원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거나 온라인 복지로와 정보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주청과 평창강에 이어 영월 주천장과 삼척 50천이 국가천으로 승격됩니다. 환경부는 국가 차원의 홍수 대응이 시급한 전국 지방하천 20곳 가운데 올해자로 삼척의 50천을, 내년에는 영월의 주천강을 국가천으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로 도심 피해 우려가 커지는 지방하천을 국가천으로 승격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하천 승격에 따라 2028년 예정이었던 두 하천의 정비를 앞당겨 국비 등 2,6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속초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2024 전국우수 시장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유치전에서 속초시와 부산 해운대가 접전 끝에 속초시가 박람회 개최 장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제59회 설악문화제와 병행에 열리며 전국 전통시장 150여 곳이 참가합니다.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우수 전통시장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입니다. 강원도 대표 겨울축제장 3곳의 수질이 청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겨울축제장 수질 위생 안전성 조사 결과 평창의 송어축제장과 홍천 꽁꽁축제장, 화천 산천어축제장의 수질이 병원성 대장균 등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해 중금속 역시 모든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아 매우 좋음 등급의 청정한 수질을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과 상점과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14개 시군 24곳이 선정돼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춘천 인공폭포 상점가를 비롯한 18곳이 포함됐고, 속초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홍보 행사인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또 화재 알림과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춘천 후평 3동 행복마을 상점가와 철원의 동송 전통시장, 강릉 중앙시장이 선정됐습니다. 2024 시즌 반등을 노리는 강원FC가 전지훈련 장소로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강원FC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합니다. 안탈리아는 겨울 기후가 한국의 봄과 가을 날씨 정도로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전지훈련지로 유명합니다. 강원FC는 유럽의 강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랜드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올해 글로벌 리조트 도약의 시작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복합 리조트 경쟁력 강화 TF를 신설하고 대외 정책과 카지노, 비카지노 등 세계 분과별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과제를 발굴 시행에 옮깁니다. 구체적인 실천안으로는 카지노 영업 면적 확대를 통한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복합 리조트로의 전환 등이 있습니다. 춘천시가 스마트 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민원과 예산, 도로 현황과 주민등록 인구 등 8개 분야 105종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